자, 오늘의 한국 대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비정상회담 역사상 최초 최단 기간 내에 두 번째 출연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외모 때문인지 말빨 때문인지. 아까 옷 입으신 걸 봤는데 외모가 확실히 피부. 제 생각에 피부. 김수현 씨가 꿀피부. 꿀피. 토론의 끝판왕 김구라? 진중권 교수님. 한국공이야. 이런 거 피부가. 연예인 피부. 다니엘이 제일 좋아하네. 네. 앉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게 그래요, 독일말로 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안부 좀 나누시죠. Ja, freut mich, Sie wiederzusehen. Warum sind Sie schon wieder bei uns? Naja, ich glaube. 무슨 얘기 나눴어요? 왜 또 오셨냐고요? 독일말 잘한다고 견제하세요. 너무 잘하셔서. 반응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예. 인정하시죠? 예. 진 교수님 나오시고 나서. 비정상회담은 정체성을 찾아줬다는.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확실히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네. 길바닥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동안 저희 셋의 진행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 그런가요? 급이 격상했다. 가끔 부르는 걸로 해야 돼요. 고정으로 가면 우리 위험해지니까. 왜 또 나오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 교수님이 오늘 두 번째 방문을 기념해서 독일 노래까지 준비를. 독일어 하는 모습이 섹시하다는 그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 나 긴장했어요. 독일 노래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독일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서 독일 노래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알레 포글진 시온다. 이런 거. 그건 중국 노래 아니에요, 지금? 레징 쫑쫑쫑당. 솔솔 불어볼 바람인가? 그 노래라든지 이런 게 있고. 무스이덴 주어 스테이더들 히나우스 Steht hinaus und du mein Schatz bleibt hier. Wenn ich nicht gleich allweil bei dir sein, kann ich doch mein Freund an dir. 나무들이 울창한 이 산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가사는 전혀 달라요. 어떤 아이가 도시로 떠나는데 꼭 돌아오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되게 뭔가 슬픈. 다니엘은 처음 듣는 노래예요? Mein Schatz.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약간 그런 옛날 노래를 잘 몰라요. 그런 옛날 노래는 몰라요. 세대 차이? 작은 평화 있잖아, 내 작은 평화. 빠바바밤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아주 오늘 물어오셨네요. 한국 콘텐츠 음악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독일 노래 아니에요? 징기스칸. 맞아. 니니는 나나난. 이거 닌니는 나는 뭐예요? 저 모든 노래를 이렇게 감각스럽게 만들어. 닌니는 나는. 그건 프랑스 노래걸? 교수님이 나오셔서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음대 교수 같은.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사실은 저렇게 차분히 가라앉히는. 사실은 혐오주의 편에 이어서 이번 주 그 토론 주제가 세계 평화에 관한 거여서 좀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어제 급하게 SOS를 요청했는데 다른 스케줄을 정리하고 나와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제 51회 비정상회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청년의 안건 진중권 교수님이 읽어주시죠. 예,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평화로운 세상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는 내전 및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얘기했더니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줄 아느냐며 오버하지 말라더군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 걱정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참 그래요. 이런 고민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많이 하죠. 전쟁에 대한 생각은 한 번씩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6월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사년들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또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달이거든요. 호국보훈 알아요? 달러? 호국? 호국보훈.
보훈. 일단 유승현 씨 모른다고 그랬고요. 무슨 훈자예요? 자기 나라를 그 지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그런 느낌은 알지. 나도 느낌은 알아요. 훈자는 무슨 훈자예요?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게 보상할 때 보자하고 훈장할 때 훈자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기린다 이런 뜻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죠, 여러분 나라에도. 있어요. 미국도 미모리얼 데이 있잖아요. 미국은 미모리얼 데이라는 거. 역시 가투사다. 캘린더 많이 만들었거든요. 메모리얼 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일종의 현충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5월의 마지막 월요일 날에 전쟁 중에 돌아가셨던 분들 기억하는 그런 날이에요. 원래 이게 미국 내전 남북전쟁 때 시작됐던 그런 전통이에요. 우리도 호주에서 하나 있는데 그 안잭 데이라고 불러요. 이거 매년 4월 25일 날 하는 건데 제1차 세계대전 때 호주 군인이랑 뉴질랜드 군인이 유럽 쪽으로 갔는데 추모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 양귀비꽃을 사고 왜 그러냐면 붉은색이라 군인들이 흐른 피를 그 상징도 하고 거의 심볼 했어요. 독일에도 저희는 그거 폴크 자와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희생자를 위한 날인데 11월 셋째 주 일요일 날 하거든요. 뜻 자체가 그냥 국민들이 슬퍼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근데 그건 히틀러 시대 때는 이제 그냥 영웅들 위한 날이라고 불렀는데 2차 대전 이후로는 다시 좀 전쟁 희생자를 위한 그런 날로 이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저희가 초등학교 때보다 6.25 하면은 느끼는 게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기도 하고 그런 게 지나가니까 불감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만 해도 이제 뭐 반공교육도 받았던 세대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국제관계 미묘한 갈등과 변화가 많다 보니까 평화가 곧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보이기도 하는데, 자,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각국 비정상 대표들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과 함께 전쟁과 평화라는 다소 좀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 걱정하는 나 비정상인가를 본안건은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표결해보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 걱정을 한다. 이게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여러분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비정상이다. 오, 반반이에요. 정말. 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 보면 옛날에 그런 세계대전 할 때 나라끼리 싸웠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이 대부분 이렇게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안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전이 있는데 나라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어떤 문제나 이슈 있으면 전쟁 통해서 사실 전쟁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충분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서 기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전쟁하고 싶지 않고 네,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경제 문제도 나오는데요.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는 있는데 바로 경제 때문에. 왜냐면 당시 강대 국가들 국내 뭐 매출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데는 시장 확대해야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됐는지 무력으로 다른 약한 나라의 시장을 문을 열고 그냥 많이 판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전쟁 나왔어요. 그때는 이거 원인 중 하나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그래서 나중에는 강대국, 후진국 이런 개념이 있으면 전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거는 있는데요. 어떤 주제든 장면만 얘기하면 그냥 손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와 지금의 세계 경제라는 게 굉장히 환경적인 조건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권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상당히 좀 겹쳐지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이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원인들이 전쟁까지 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보지만 근데
사실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이미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려면은 이 냉전이라는 게 6.25 전쟁부터 뭐 베트남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우리 쪽에는 쿠바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 냉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는 이런 전쟁들을 계속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3차 세계대전이었을 것 같고 전쟁이라는 게 계속 모습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2차 대전이 다 함께 동시에 했던 거 그게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지만 근데 그거 사실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그거 참석 안 했고 세차 대전 얘기하면 많은 나라들이 참석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지금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약간 우리 리비아 전쟁 있었잖아요. 거기에 영국도 걸어갔고 프랑스도 걸어갔고 미국도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방금 말했던 전쟁들이 2차 세계대전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2차 세계전쟁 때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사이에 사람 죽었거든요. 근데 뭐 방금 말하신 전쟁에서 사람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거든요. 여러 나라 참여했어도 군인 몇천 명, 몇백 명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는 세계대전 할 때랑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런 규모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해야 되고 이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약간 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무기가 그렇게 돼 있었고 또한 전쟁이 민간 차원에까지 이렇게 넘쳐온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전쟁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국한된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는 계속 힘이 센 나라들은 힘이 없는 나라들을 계속 공격하고 식민화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제 상황이 변경하더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발전하더라도 자원이라든가 파워라든가 돈이라든가 그것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기보다 힘이 없는 나라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은 사실 국제전의 양상을 띠거든요. 뭐,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진 않고 세계대전이라고 부른다는 건 정말 세계 주요, 쉽게 말하면 인류를 절멸시킬 만한 무기를 갖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대전이라고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세계대전의 시기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는 이제 민족국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민족국가들이 막 형성되면서 식민지 전쟁을 하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념이었거든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었는데 그것도 좀 몰락을 했죠. 그리고 남는 건 지금 뭐냐면 국지전이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이나 아니면 이제 다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요즘에 이제 일본한테 지금 짐을 좀 나눠주자 이런 방식이고, 그다음 중국이 떠오르고 있고, 또 러시아도 또 다시 이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유럽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렇게 3차 대전 걱정하는 건 물론 뭐 이해는 하지만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에 지수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오랜만에 나오네요, 우리 지수 씨. 매년 서울 세계평화 포럼에서 통계 수집이 가능한 143개국의 전년도 평화 상태를 분석해서 세계평화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몇 위일까요? 진 교수님 한번 맞춰보시죠. 한 72? 72. 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2014년 기준 세계평화 지수가 47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네. 각 나라 평화 지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제일 평화로운 나라.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아니면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은 항상 1위. 스위스. 1위가 독일입니다. 에이, 지수가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건 말도 안 돼. 재미없을수록 평화롭나 보다. 그러네. 내가 덮인다고.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 지수 만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요. 일단 뭐 치안, 안정감,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안정 그런 걸 여러 지수 보니까 독일일 수도 있죠. 자, 지수는 지수일 뿐. 하지만 하여튼 최하위는 143위가 시리아. 자, 독일. 자, 독일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1위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독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무기 수출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무기를 수출하면 그 나라는 행복할 수 있죠. 나는 평화롭고 이제 계속 돈은 버니까. 근데 독일은 우선 미국이랑 같은 연합이기 때문에 저희도 군인을 엄청 많이 파견시켰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후로는 특히 국민들도 위협받은 적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쾰른에서 본 가는 그 열차를 정말 매일 타는데 그 열차에서 그 폭탄이 이제 발견됐거든요. 테러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엄청 많았었고 약간 글쎄요 좀 믿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지수인 것 같아요. 지수 시간에. 근데 이 지수 제일 위에 있는 나라들 보면 뭐 아이슬란드, 덴마크 막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군사비로 따졌을 때 많이 지출을 안 할 것 같고 군사력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일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근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혹시 이게 심리적인 지수라거나 국민들의 인식.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 국방력이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요소가 좀 큰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독일은 이제 2번의 세계전쟁을 거쳐가지고 전쟁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그 경계심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장현 105위네요. 네, 105위예요. 러시아 이겼어요. 러시아는 109위였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보다 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바로 받아먹네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지금 뭐 이런 정책 나왔어요. 不结盟政策, 그냥 동맹을 절대 내면 안 된다는 정책가 있어요. 동맹을 맺지 말자? 네,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관계가 좋지만 근데 서로 군사로 도와주는 거는 아니에요. 한국, 일본, 미국처럼 동맹 관계 절대 아니에요. 동맹 맺지 않고 합동 군사 훈련만 할 그죠. 절대 아니고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제 생각은 중국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근데 러시아보다 안 나을 것 같아요. 빌리아는 왜 계속 이런 거예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러시아가 143 국가 중에서는 109위를 찾았는데 러시아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긴 맞는데 사실은 2014년은 특히 러시아한테는 진짜 안 좋은 해였어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졌고 뭐 러시아 내에서는 되게 안 좋은 테러 범죄가 여러 번 생겼기 때문에 2014년은 특히 그 안 좋은 해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10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가 항상. 지금은 아까 중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랑 러시아랑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연맹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뭐 군사력을 합동 훈련이 없다고 막 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합동 훈련을 지중해에서는 했습니다. 그거는 한국, 미국, 일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합동 훈련 이런 거 다 넣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동맹은 아니죠. 전략적인 제휴 관계. 네, 그렇죠.